보통 한 11월쯤 되면 수능을 봤는데 올해는 12월로 연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수험생들이 가장 고통스럽죠. 뭐 시험이란 게 어떻게 보면 날짜 딱 정해져 가지고 그때 딱 치르고 나서 휴식을 취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미뤄지다 보니까 불편함이 앞섰죠. 부담이 네. 되는 거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 잡박다시간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보통 이맘때 11월 되면 되게 추워지거든요, 보통. 근데 그렇죠. 요즘 좀 겨울 같지가 않아요. 예, 보통은 이제 북쪽에서 그 시베리아의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시점인데 요즘에는 이제 그 해안가에서 해상에서 이제 만들어진 뜨거운 바람이 남풍이 좀 불어서 그래서 좀 이상 기후일 정도로 그렇게 좀 예년보다 좀 따뜻한데 이러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또 감기가 확 또 찾아오지 않을까 좀 예. 걱정도 되고 좀 그렇습니다. 정잡을 수가 없어요. 네. 뭐 가구로 다 들여놓고 뭐 네. 세탁소에 맡기고 겨울 옷을 다 꺼내놨는데 또 무섭지근한 거예요. 네. 뭐. 근데 날씨가 겨울은 추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어디 보니까 개나리도 피고 막 벚꽃도 피고 이상 기온 때문에 이제 자연 식물들도 좀 이 계절을 혼동하는 그런 시기가 좀 온 것 같아요. 꽃들도 속은 것 같네요. 그러면 아직 나올 때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예. 네. 이 지구촌에 우리 뭐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네. 이 지구란 별에 뭐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지구 같은 여건을 가진 별이 뭐 2억 개 이상 있대요. 근데 우리가 갈 수 없는 거리 최소한 뭐 가장 가까운 거리가 뭐 2억 광년 정도 된대요. 네. 2억 광년이니까 2억 년 동안 빛이 가는 속도의 그렇죠. 거리 있다는 저희가 거죠. 광속으로만 가야 가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아무튼 그렇대요. 근데 아무튼 지구 온난화나 지구의 위기, 환경의 위기 이게 뭐 인류의 위기인데 네.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게 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맨날 뭐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좀 더 뭐 빠르게라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지향점이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해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 시국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날씨도 되게 따뜻해요. 보통 이맘때 이제 왜 날씨 얘기를 드렸냐면 되게 추웠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 보면 달력을 보면 수능 날이 머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 한 11월쯤 되면 수능을 봤는데 올해는 12월로 연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도 수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단 영상부터 한번 확인하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능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줄여서 수능이라고 하죠. 네. 이게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을 보자면 뭐 네. 어린이집도 있겠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뭐 크게 보자면 대학교까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고등학교까지 배웠던 모든 어떤 그런 학습들을 통합해서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시험을 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1994년에 이 수능이 처음 도입됐고 그 전까지는 학력고사 혹시 그러죠. 학력고사 그렇죠. 세대죠. 학력고사 세대시죠. 학력고사로 1982년도부터 네. 2학년도죠. 82학년도부터 82학번이니까 네. 예비고사가 없어지고 학력고사와 내신 성적으로 시험을 봤죠. 근데 우리나라 대학 이번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만큼 네.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너무 많이. 그래서
지금 저도 뭐 구체적으로 뭐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 이 대학 입학 시험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사실. 예. 그 수능을 치르게 된 배경과 과정 저도 사실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도 수능 세대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뭐 학력고사 세대 네. 말씀을 하시지만 학력고사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전혀 이게 느낌이 확 안 와닿거든요. 네. 예, 어떻게 그 입시들이 네. 변천사가 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1945년 해방 이후부터 뭐 6.25 동란이 끝나는 1953년까지는 네. 대학별로 시험을 봤어요. 대학별로 시험을 봐가지고 신입생을 뽑았고 그 뒤로 그러니까 6.25 동란 이후에 1954년도부터는 대학 입학 연합고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처음으로 대학 입시를 주관하고 네. 거기에다 플러스 대학별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그런 형태였어요. 음. 그리고 다시 1955년부터 57학년도에는 또 대학별 고사로 다시 환원시켰어요. 네. 너무너무 복잡해요. 또 그 뒤로 이제 5.16 군사 정변 이후에는 네. 이제 국가가 좀 또 개입을 했죠. 그래서 1962년부터 62년, 63년은 또 대학 입학 자격 국가고사를 보고 대학별로 시험을 보는 다시 해방 직후 상태로도 아니 뭡니까 54년도로 다시 환원을 했어요. 네. 그랬다가 다시 뭐 60년대, 80년대는 계속 대학 입학 예비고사 네. 그리고 대학별로 본고사 이렇게 했었고 그게 이제 82년도 저희부터는 이제 학력고사 플러스 내신 성적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시험을 먼저 치러서 가지고 있는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갔죠. 이후에 예. 선택을 예. 하거나 예. 근데 또 이게 또 중간에 먼저 학교를 또 정하고 또 시험을 치르거나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이렇게 예. 변천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여기에다가 예.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80년대에는 뭐 전국에 100만 학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100만 명 정도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시가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내놨냐면 대학 졸업 정원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집 정원보다 30%를 더 뽑는 겁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는 그 졸업 정원제에 맞게 30%를 더 뽑았지만 나중에 경제의 문제, 경제 낭비 아니냐. 네.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라고 해놓고 나중에 공부 안 했다고 해서 졸업장을 주지 않으면 이건 경제적인 낭비고 시간적인 낭비다 해서 결국은 졸업 정원제가 무력화돼 버렸죠. 네. 그런 80년대에 전 대학을 다녔어요. 네네.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좀 황당하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네. 이 대입 뭐 전형도 복잡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형태도 다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가장 힘든 건 수험생들일 거예요. 그렇죠. 예. 워낙 변화무쌍하니까 또 올해는 또 일정도 조금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예. 있거든요. 지금 어차피 뭐 수시 모집 원서 접수부터 해가지고 네. 모든 게 뭐 2주간 연기됐고 또 뭐 이제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12월 3일로 해서 한 달이 연기됐고 뭐 네. 이렇게 됐는데 수험생들이 가장 이제 뭡니까 가장 고통스럽죠. 네. 뭐 시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날짜 딱 정해져 가지고 그때 네. 딱 치르고 나서 네. 그 다음 날부터는 뭐 쉬는 아니면 휴식을 취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이게 미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 불편함이 앞섰죠. 부담이 특히, 되는 거죠. 특히 수시 모집 관련 전형도 뭐 수능 당초에는 뭐 수능 시험 이전에 대학별로 네. 거의 다 치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연기되면서 수능 시험 이후로 수시 모집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 늘어나기도 했고 참 재밌는 게 아까 날씨 얘기도 좀 했지만 보통 수능 한파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수능 시기가 되면은 좀 추위가 찾아오는데 참 지금도 보면 11월 중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파는 오지 않고 조금 12월 수능이 딱 되면 또 추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날씨가 수능을 따라가는 건지 아무튼 지금은 그러게요. 보통 수능 딱 그 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서 그러지도 않았나 싶기도 하고 네. 보통 이렇게 이제 대입 전형들이 굉장히 많이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요즘은 시험을 잘 치른다고만 해서는 좀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형을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도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전략을 짜가지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지금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이게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올해 수능 응시생은 네.
예년보다 아니 예년이 아니라 네. 대학 모집 정원에 비해서 6만 명 정도가 네. 줄었어요. 그래서 뭐 총 예측하기로는 49만 뭐 3천 명 정도가 수능에 응시할 것이다. 이 중에서 또 결시생까지 생기면 실제적으로 대학 정원에 6만 명이 아니라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랬을 때 지방 대학들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방 대학들은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뭐 수능 수시 전형 일정부터 굉장히 이렇게 늦춰졌어요. 그래서 약 2주 정도 이렇게 코로나19로 해서 네. 원서 접수도 늦어졌고 네. 또 뭐 물론 그 뭐니까 전형이나 이 합격자 발표는 좀 굳어져 있습니다. 뭐 10월 27일 날 다 하는 걸로 네. 그 수시 전형 합격자에서 발표하는 것은 10월 27일까지 하고 네. 그리고 합격자들이 학교에 등록하는 것은 뭐 마찬가지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못을 박았죠. 네. 교육부에서. 그래서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아니면 수시 모집에 응시를 했던 학생들이 자기가 합격한 학교 어차피 뭐 6개 학교까지 원서를 낼 수 있으니까 다 이게 네. 중복 합격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 돌아가면서 예비 넘버들, 그러니까 예비 대기 넘버들이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그 학생한테 확인해 가지고 당신 예비 넘버를 가지고 있는데 네. 당신이 이 합격선에 들었다. 우리 학교 등록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이제 확인하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원서, 그러니까 합격 통보를 받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응시 원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하거든요. 근데 응시 원서에 있는 전화를 받지 못할 경우에 다음 예비 번호 학생에게 이제 합격의 아하. 권한이 주어지죠. 그래서 네. 만약에 이 전화를 받지 못하면은 해당 대학에 다닐 수 없게 되는 건 당연하고 수시 모집에서 합격한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다음 번호가 됐으니까. 네. 이렇게 전산 처리되면 나중에 정시 전형에도 참가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그 뭡니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네. 자신의 전화번호를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 학교에서 6개 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결혼이 생기고 그러면 계속 이제 당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혼돈하지 말고 잘 그 주의 있게 아무튼 기다려야 된다. 무안의 한 고등학교. 시험을 보는 학생들 앞에 아크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비말 감염 차단을 위해 책상에 방역 칸막이가 설치된 겁니다. 수능을 앞두고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 시험 현장 상황을 가정해 방역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학생들은 낯선 칸막이에 조금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문제 풀거나 그럴 때 좀 지장이 있다라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괜찮아요? 오는 12월 3일 치러질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코로나19로 인해 환경이 조금 달라집니다. 시험장은 일반과 별도, 병원 등 3개로 구분되며 53개 학교에서 시험이 펼쳐집니다. 또 수험생 안전을 위해 교실 인원을 28명에서 24명으로 줄여 모두 793곳에서 수능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는 수능시험 일주일 전부터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 시험장 학교의 방역을 진행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안전한 수능을 위해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안전한 수능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8명 보던 게 이제 24명으로 줄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고사장도 늘어나죠. 학교도 7개 학교가 이제 수능 고사장으로 또 추가로 지정이 됐어요. 당연히 감독 선생님도 많아지겠죠. 어쨌든 우리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능을 볼 때 이제 일단은 조금 축소를 좀 하고 대신 시험장을 좀 늘리고 네. 예, 그리고 유증상자나 이제 이런 그 수험생들은 별도의 시험실을 또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치르는 그런 대책들을 좀 내놨는데 그러면서도 또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시험장 안에 칸막이를 지금 설치를 예. 하는 게 좀 정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최근에 뭐 전남도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위원회 쪽에서 이게 우려가 굉장히 좀 높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수험생들도 사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 분위기가? 교육 당국은 이 칸막이를 설치하게 된 이유가 네. 마스크로만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없다. 그래서 더 이걸 조심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시험을 보지만은 칸막이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고요. 일단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방역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다지 큰 문제는 되지는 않거든요. 다만 또 특히 그 감독관이나 방역 담당관들 굉장히 늘렸어요. 뭐 전남 지역 같은 경우도 3,917명을 방역 요원 그리고 감독관으로 일단 배정을 해놨어요. 네. 운영 요원까지 다 합쳐서. 그래서 뭐 작년에 비해서는 약 840명 정도가 시험 관련 운영 요원들이 증가를 시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 이 여부도 숨쉬기가 일단은 곤란하다 보니까 이 시험을 치를 때도 굉장히 이게 방해 요소가 좀 될 것 같은데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내용들이 좀 있죠? 그렇죠. 일단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고 뭐 마스크도 그 필터 기능이 없는 일회용 마스크는 써도 되지만 네네. 망사나 밸브형 이런 것은 네. 금지가 돼 있고요. 특히 뭐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가장 낫죠. 뭐 네. KF80. 네. 인증받은.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수능 응시생 가운데 네. 코로나19 확진자는 두 군데로 나눠서 동북권, 서북권 나눠서 동북권은 일단 확진자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니까요. 네. 동북권은 순천의료원, 순천의료원에서 시험을 치르고 서북권은 강진의료원에서 시험을 네. 치른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학사 일정도 조금 조정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학사 될까요? 일정은 최소 2주가 좀 연기됐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수능이 12월로 연기되면서 원격 수업을 2주 전부터 이제 들어가기로 했죠. 그리고 네. 최소 시험장으로 지정된 곳은 최소 2주, 최대 2주고요. 네. 그리고 시험장이 아닌 학교도 일주일 전부터는 원격 수업으로 좀 전환이 되는 걸로 해서 학사 일정을 좀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또 어떤 변수들이 생길 것 같은데 광양 같은 경우를 보면 교사가 최근에 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그쪽에는 어떤 영향이 없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전남 동북권에서 네.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동북권에서 코로나가 지역 감염이 확산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또 전남대 병원발 서북권으로 옮겨와서 네. 뭐 목포와 도청에 있는 남학읍은 오령 1.5단계로 네. 상향 조정을 했는데 네. 뭐 교사 선생님이 감염이 돼서 뭐 그쪽에 뭐 헬스장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일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걸로 뭐 헬스장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기가 힘들지 않죠.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좀 염려가 있는데 네. 일단 지금의 시기 그러니까 11월과 뭐 12월의 시기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네. 대유행의 고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수도권 강원도 일대, 뭐 강원도 일부까지 또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1.5단계로 격상돼 있는 상태인데 네. 이 상태가 뭐 12월 말 아니면 1월 달까지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수능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고3 수험생들이 이것만큼은 꼭 잊지 않고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선배님들로서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네. 그러니까 긴장해가지고 네. 까먹고 기억나지 않는 것들 실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네. 그래서 특히 시간의 제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쫓기는 기분에서 문제들을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차분한 것 그리고 연습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평소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실력을 수능을 통해서 최대 성과를 내는 그런 응시생들이 전부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코로나19 시국에서 치러야 하는 수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핫한 지역 이슈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